뇌 조직이 망가지게 되고 그쪽에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또 뇌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뇌졸중학회 서울대병원 신경과의 김태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뇌졸중학회 홍보간사이고요. 인하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뇌졸중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와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과연 중환자실에서 뇌졸중 환자들이 어떠한 치료를 받게 되고 또 어떠한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중환자실로 입원을 하시는 뇌졸중 환자들이 종종 있으신데 중환자실로 입원해야겠다라고 일단 결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혹시 있을까요? 굉장히 범위가 큰 뇌졸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체 뇌졸중 환자의 한 10에서 12, 13%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환자분들이 뇌경색이 왔고 그 혈관을 시술을 하고 시술이 잘 되었을 때 증상이 다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시술을 받지 못하고 저희가 시술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지나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 시술을 했지만 시술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아주 드물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술은 했지만 이미 뇌경색 범위가 큰 환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 조직이 망가지게 되고 그쪽에 염증 반응이 생기게 되고 또 뇌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뇌압 조절을 위해서 뇌졸중 환자들이 아주 초급성기에 특히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병동에서 뇌졸중 치료를 하다가 보면 뇌졸중 환자들은 삼킴장애, 그리고 구음장애, 편측마비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잘 삼키시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엔 거의 30~40% 환자들은 흡인성 폐렴이라 그래서 침이나 음식물들이 사실 식도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폐 쪽으로 계속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폐에 문제가 생겨서 중환자실에 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게 되겠고, 머리와 심장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졸중이 왔을 경우에 심장의 문제를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할 경우에는 혈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또 중환자실로 옮겨서 치료하시는 경우들이 대부분 있게 되죠. 중환자실이 이제 폐쇄적이다 보니까 대체 그 안에서는 어떤 것들로 환자들을 보는지, 그러니까 모니터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면 활력 징후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게 되죠. 혈압, 심장 박동수가 어떤지, 산소 수치가 어떤지 이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게 되고, 만약에 환자가 자발호흡이 충분히 있고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인공호흡기는 사실 필요가 없게 되지만, 중증 뇌졸중 환자들 그리고 또 폐렴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발호흡으로도 충분히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기관삭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또 가지고 그 기계 호흡을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게 되고, 그 이외에도 본인의 소변이 충분히 나오지 않게 되면은 몸에 계속 요독이라든지 아니면 수분이 쌓이게 되니까 또 실시간으로 투석을 하게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게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중환자실이고요. 따라서 보호자분들이 본인들이 와가지고 환자를 봤을 때 환자들의 몸에 막 주렁주렁 다 약도 달고 있고 뭐 달고 있고 있었다라는 기억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다 필요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에서는 병동에서보다 훨씬 붙이고 있는 것도 많고 모니터에 이제 띄어져 있는 수치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그냥 수치를 보고 산다라고 해도 그쵸? 과언이 아니고 환자들의 그 상태가 계속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뇌졸중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뇌혈류나 뇌압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봐야지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머리는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그 이외의 기관이 기능을 잘하는지도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치료를 하려고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환자실에서 어느 정도 안정돼서 환자를 이제 일반 병동으로 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모든 활력 징후가 안정적이어야 되겠죠. 너무 과도하게 열이 많이 나도 안 될 테니까. 혈압, 산소 수치, 호흡 이런 것들이 다 괜찮고, 의식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기침해서 가래를 뱉고 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상태로 회복이 됐는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러한 호흡에 문제가 없도록 뭔가 조치가 취해졌는지, 기관절개술이라고 해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었던 분들 중에서 환자분이 의식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기침하고 가래를 뱉을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분도 있고, 그리고 그 정도까지 회복이 되지 않을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길게 인공호흡기를 갖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럴 땐 기관절개술 같은 걸 하게 됩니다. 그거라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뇌압이나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조절이 됐는지, 되게 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뇌압이 올라가서 그것 때문에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일주일 열흘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머리가 더 이상 붓지 않게 되고 급성기에 어떤 그런 염증 반응이 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시기를 지나게 되면 머리의 병변도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모두 다 안정화가 됐을 때 병동에 가도록 저희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은 계속 의식이 없이 말씀을 못 하시고 누워 계셔 있는 상태이고, 이 상태로 내가 올라가서 환자를 잘 볼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병동에 가도 병동의 주치의 선생님, 지정의 선생님, 그리고 또 간호진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 상태를 실시간으로 또 보고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잘 또 치료를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고요. 중환자실에 너무너무 오래 계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중환자실은 정말 중환자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는 곳인데 그만큼 조금 위험하고 되게 이제 감염에 취약합니다. 그 다제내성균이라고 해서 많은 항생제 모두 다 내성을 갖고 있는 격리균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오히려 급성기를 지나고 여러 가지 안정화가 됐을 때 빨리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가시는 게 또 다른 그런 다제내성균 감염을 줄이는 방법 중에 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경계 중환자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만으로는 가족 전체가 우울하신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가족을 잃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도움이 되고자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환자들을 봐드리고, 또 가족들한테도 면담이 좀 어렵긴 하지만 한두 번이라도 더 면담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믿고 맡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